한 외과 의사는 평소 확신에 찬 얼굴로 수많은 생명을 구했지만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갑자기 쓰러지며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을 맛보았어요. 그 치명적인 순간 한국 의료진의 따뜻한 손길이 나타났지만 그는 경악하며 내 몸을 한국 의료진에게 맡길 순 없어 라고 말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상드르 듀퐁 교수입니다. 저는 파리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 중 한 곳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매일 저희 오래된 건물의 분주한 복도를 걸을 때마다 자부심을 느꼈어요. 저는 심장 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데 이 일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어릴 때부터 의사 집안에서 자라면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걸 배웠어요. 유명한 외과 의사이신 아버지께서 알렉스, 심장이 뛸 때마다 그 소중함을 잊지 말라고 늘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겼죠. 저는 항상 프랑스의 의료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어요. 파리에서는 저희 병원이 풍부한 역사와 첨단 기술로 유명하거든요. 저는 저희 병원을 수많은 이야기와 기적이 깃든 곳, 그리고 모든 환자의 삶이 하나의 예술 작품인 곳이라고 생각해요. 화려하게 닦인 바닥과 벽에 걸린 아름다운 그림들을 보며 대형 복도를 걸을 때마다 저는 특별한 무언가의 일부가 된 기분을 느꼈어요. 또 매일 저를 든든하게 응원해주는 멋진 가족이 있어요. 제 아내 마리는 다정하고 부드러워서 힘들 때 큰 위로가 되어주곤 하죠. 그리고 어린 아들 마르셀은 그의 웃음과 끝없는 호기심으로 저희 가정에 기쁨을 선사해 주었어요. 저는 제 일과 프랑스에서의 방식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지만 다른 나라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다소 무시하는 편이었어요. 프랑스 의학의 높은 기준에 비할 만한 것이 없다고 굳게 믿었거든요. 가끔 다른 곳에서는 시도할 수도 있겠지만 파리에서 우리가 가진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었어요. 마음 한켠에서는 저희 병원, 의사들, 기술이 최고라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저는 명확한 목표와 함께 일어났어요. 바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돕는 것이었어요. 열심히 공부하던 시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약속에 이끌렸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대학 강의실에서 멘토 선생님들의 지혜를 귀 기울여 들었던 그때의 열정은 한 번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도 수술 전 손을 씻으며 준비할 때 제게 주어진 책임의 무게를 막대하게 느끼고 있어요. 환자들의 생명을 제 손에 쥐고 있다는 사실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였거든요. 가끔 긴 수술 도중에 저는 잠시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할 때가 있어요. 집에서 저를 기다리며 함께 저녁을 먹고 웃고 있는 가족의 모습을 상상하곤 했어요. 그런 순간마다 그들의 따뜻한 사랑과 동시에 제 일에 대한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이 기쁨과 걱정이 뒤섞인 감정이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어요. 저는 저 자신뿐만 아니라 마리와 마르셀, 그리고 저를 믿고 의지해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프랑스 외의 의학에 대해 깊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어요. 다른 나라에서 의료 혁신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회의적인 마음이 들었거든요. 여기서 모든 걸 갖추고 있는데 왜 다른 곳을 둘러봐야 하지?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 자부심 때문에 때때로 편협해지기도 했어요.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온다 해도 저는 프랑스 방식만이 정답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호기심도 있었어요. 자신감이 넘치던 저도 때론 인정하기 어렵지만 다른 곳에서 배울 점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이 변하는 모습도 보았고 인생이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일, 환자들, 그리고 가족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어요. 매일 힘든 일과 기쁨, 그리고 때때로 제 믿음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도전들로 가득했어요. 지금 이 순간, 수술 전 고요한 새벽에 서 있으면서 저는 차분한 결의와 함께 마음을 다잡았어요. 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어요. 저는 파리의 힘과 프랑스 의학의 탁월함, 그리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뛰는 제 심장을 믿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한 번도 진지하게 고려해보지 않았던 다른 곳에서 새로운 것을 배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도 품었어요. 지금은 자부심을 가지고 집중하며 다가올 어떤 도전도 기꺼이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저는 그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병원은 평소보다 더 분주했고 저는 수술과 응급 환자들 사이를 오가며
바쁘게 움직였어요. 늘 그랬듯 자신감과 강인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날은 뭔가 달랐어요. 너무 바쁘고 지쳐서 경고 신호들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 몸에 이상한 무거움, 떨칠 수 없는 깊고 지치는 피로감이 찾아왔어요. 한 번의 긴 수술 도중에 제 손이 평소보다 조금 더 떨렸어요. 일이 있어 그냥 넘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수술이 끝나고 제 숨을 고르려고 사무실에 앉았을 때 그 피로감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몰려왔어요.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고 다리가 버티지 못했어요. 그 자리에서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정말 무서운 순간이었어요. 저는 항상 제 자신이 강하고 건강하다고 자부했는데 이제는 바닥에 누워 혼란스럽고 두려웠거든요. 긴 하루 일과 후 제 아내 마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된 마리의 눈에는 걱정과 눈물이 가득했어요. 마리는 재빨리 도움을 요청하였고 곧 저는 병원의 응급실로 이송되었어요. 차갑고 눈부신 병원의 불빛은 모든 것을 비현실적으로 느끼게 했어요. 이제 저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던 의사가 아니라 환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응급실에 들어서자 의사와 간호사분들이 저를 둘러싸고 계셨어요. 그분들은 침착하고 집중하신 모습이었지만 목소리에서는 급한 기색이 느껴졌어요.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하시고 제 혈액도 채취하셨어요. 그때 저는 깊은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예전에는 밤낮으로 의학책을 공부하며 제 지식에 자신감을 가졌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반대의 상황에 놓여버렸어요.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여러 검사와 긴 시간 후 의사분들이 제 병상에 모이셨어요. 그분들의 얼굴은 매우 진지해 보였어요. 한 의사분께서 다정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제 간에 종양이 발견되었다고요.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믿기 어려웠어요. 저는 늘 제 건강을 철저하게 관리해왔는데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죠? 저는 열심히 노력하고 몸도 관리했는데 이렇게 끔찍한 소식을 듣게 될 줄은 몰랐어요. 간 종양이라는 말이 제 귀에 계속 메아리쳤어요. 의사분께서는 그 종양이 위험하며 이미 매우 크게 자랐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마치 세상이 멈춘 것만 같았어요. 질문을 해보려 했지만 제 목소리는 약해져서 거의 속삭이듯 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어릴 적 아버지께서 주셨던 심장의 한 박자 한 박자도 소중하다라는 위로의 말씀이 생각났지만 이제는 제 자신의 심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과 마주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두려움이 제 마음을 완전히 지배했어요. 저만 두려웠던 게 아니라 제 가족을 위해서도 걱정이 되었어요. 마리와 우리 작은 마르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제가 만약 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팠어요. 마르셀의 웃음을 볼 수 없고 마리의 손을 잡을 수 없다는 생각에 깊은 슬픔과 후회가 밀려왔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완전히 무력해진 기분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얼마나 강인하게 다른 사람들을 치료해왔는지 자부했는데 이제는 제가 치료받아야 하는 입장이 되어버렸어요. 한없이 연약해진 느낌이었고 그 감정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의사분들께서는 문제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저도 동의했어요. 제 마음 한편에서는 이 모든 게 실수였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었지만요. 저는 스스로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병과 싸울 거라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의구심이 가득했어요. 나에게 남은 희망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 긴 시간 동안 병원은 차갑고 외로운 느낌을 주었지만 저는 완전히 혼자라고 느끼지는 않았어요. 마리가 제 곁에 앉아 제 손을 잡아주며 사랑과 격려의 속삭임을 전해주었어요. 마리의 따뜻함 덕분에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작은 희망의 불씨를 느낄 수 있었어요. 마리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그녀의 굳은 결심에서 힘을 얻으려 애썼어요. 그날 제 인생은 영원히 바뀌었어요. 저는 늘 프랑스 의료 시스템의 강인함을 믿어왔지만 제 교육 과정에서는 제가 환자가 되어버리는 이 순간을 준비시켜주지 않았어요. 제 자존심은 상처받았고 제 마음은 두려움으로 무거워졌어요. 이 갑작스러운 위기가 제 시각과
심지어 제 인생까지 바꿔놓을 여정으로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정말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기계에서 들리는 삐 소리, 간호사분들의 부드러운 발걸음,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까지 모든 것이 제게 인생이 얼마나 연약해졌는지를 일깨워 주었어요. 저는 수없이 많은 시간을 천장을 바라보며 길을 잃은 듯한 두려운 마음으로 보냈어요. 제 병의 현실이 제 마음에 무겁게 다가왔어요. 늘 남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제 자신의 생명을 구하려 애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오후 제 충격에서 천천히 회복되던 중에 한 분의 새로운 의사 선생님께서 제 병실에 들어오셨어요. 그분은 따뜻한 눈빛과 부드러운 미소를 지니고 계셔서 저를 조금이나마 차분하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분은 자신을 서진우 외과의라고 소개해주셨어요. 말투도 부드럽고 분명하게 말씀해주셔서 차갑게만 느껴졌던 병원 병실이 조금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서진우 선생님께서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치료법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바로 생체간 이식이라는 특별한 치료법인데 이 치료법은 한국에서 아주 흔하게 쓰인다고 하셨어요. 처음에 저는 당황했어요. 저는 항상 최고의 치료법이 바로 여기 파리에 있다고 믿어왔거든요. 어떻게 내가 한국 의료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프랑스 외의 아이디어들을 꽤 무시해왔었어요. 우리 시스템이면 충분하고 다른 곳은 절대 우리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서진우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명확하고도 희망적인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한국에서는 병원들이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검사에서 수술까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의사분들과 간호사분들이 마치 완벽하게 연습된 팀처럼 환자를 위해 한마음으로 일하는 모습을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거의 눈앞에서 밝고 깨끗한 한국의 병실과 환자들을 도와주는 미소 짓는 의료진 분들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어요. 서진우 선생님께서 뒤퐁 교수님께서 항상 자국의 치료법을 믿어오셨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환자를 가족처럼 대합니다. 첨단 기술을 사용하면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환자를 돌보고 있죠. 생체간 이식이 선생님께 두 번째 인생의 기회를 드릴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간단했지만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어요. 저는 여러 감정이 뒤섞인 채로 그 말씀을 쥐에 깊게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여전히 회의감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프랑스 의학이 최고라고 믿으며 다른 곳을 찾아볼 필요가 없다고 자라왔으니까요. 정말 한국이 뭔가 다르게 더 나은 것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의 목소리 속에서 진실함이 느껴졌어요. 환자를 향한 따뜻한 마음과 침착한 태도가 저를 안전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마치 제게 생명의 구원주를 건네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제 병상 옆에 조용히 앉아있는 아내 마리를 바라보았어요. 마리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의 불씨도 보였어요.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어린 아들 마르셀의 모습도 보였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제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라도 무언가 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들은 다시 건강하고 행복한 저를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서진우 선생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더니 교수님께서 프랑스를 소중히 여기시고 여기서 치료받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우실 수 있다는 걸 이해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가장 뜻밖의 곳에서 최고의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저희 한국 시스템은 속도와 정밀함,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유명합니다. 교수님, 저희의 실력을 믿으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제 마음을 잠시 멈추고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수술실에서 제 직감을 믿고 한결같은 손길과 명료한 정신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었는지를 생각했어요. 아마도 이제는 새로운 손길, 즉 저에게 희망을 건네주는 그 손길을 믿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저는 이번에 이 병을 이겨내고 다시 마르셀의 미소를 볼 수 있고 마리와 조용한 저녁 식사를 나눌 수 있는 미래를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서진우 선생님께서 말씀을 마치실 때 제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어요.
한때 너무나 확신에 차 있었던 제 세계가 이제는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프랑스 외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한때는 무시했지만 서진우 선생님의 따뜻한 목소리와 명확한 설명 덕분에 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가장 굳건한 믿음도 새로운 희망을 찾기 위해 도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조용한 병실에서 기계 소리가 부드럽게 울려 퍼지고 서진우 선생님의 다정한 존재감 속에서 저는 제 자신에게 조용히 약속했어요. 앞으로 열린 마음을 유지하며 제게 더 길고 행복한 삶을 선사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고려해보겠다고요. 그날 저는 제 오래된 시각에 도전하며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를 향해 첫 걸음을 내디뎠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온갖 생각들로 복잡했거든요. 눈을 감을 때마다 가족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마리의 피곤하지만 희망에 찬 표정, 마르셀의 순수한 미소, 그리고 걱정 가득한 제 자식들의 눈빛까지요. 저는 그분들을 위해 꼭 살아있고 싶었어요. 살아남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제 생명을 한국의 병원에 맡길 수 있을까요? 저는 병원 침대에 앉아 복도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을 바라보았어요. 평생 동안 최고의 의료 서비스는 바로 프랑스에 있다고 믿어왔거든요. 저는 가장 명망 높은 병원에서 일했고 최고의 선생님들께 배웠으며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수술들을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제 나라의 시스템은 명확한 해답을 주지 못했어요. 여기 의사분들께서는 제 상태가 심각하며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던 중 어느 순간 서진우 선생님께서 나타나셔서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기회, 다른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분의 말씀이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희 한국 시스템은 속도, 정밀함,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유명합니다. 선생님, 저희 실력을 믿으셔도 좋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고 싶었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어요. 혹시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건 아닐까? 뭔가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죠? 모든 걸 뒤로하고 떠나도 제가 살아남지 못하면 어떡하나요? 그때 제 옆에서 마리가 몸을 움직였어요. 마리는 제 침대 옆 의자에 앉아 한결같이 제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레 마리의 손을 잡아드렸어요. 마리는 눈을 뜨고 조용하게 이해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한국을 생각하고 계신 거죠? 마리가 속삭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마리. 지금까지는 나의 선택을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는데 이번은 달라. 마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를 정리하며 말씀하셨어요. 알렉스, 당신의 결정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런데 당신도 살아있고 싶어 하잖아요. 만약 한국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시도해보지 않을래요? 저는 눈을 내리깔며 적절한 말을 찾으려 애썼어요. 프랑스를 떠나고 잘 모르는 시스템을 믿는 게 무서워. 마리는 제 얼굴을 감싸 안으며 말했어요. 평생 사람들을 도와오셨던 알렉스 교수님. 이제는 다른 사람이 당신을 도와드릴 차례예요. 그 도움이 어디에서 오든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당신이 우리 곁에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마리의 말이 제 마음 깊숙이 다가왔어요. 늘 제가 모든 걸 컨트롤하며 남을 위해 결정을 내려왔는데 이제는 스스로를 내려놓고 신뢰해야만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을 했어요. 서진우 선생님께서 제 병실에 들어오셨을 때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선생님의 눈을 마주보며 말했어요. 저 한국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자 선생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잘 생각하셨어요.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결심이 내려지자마자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서진우 선생님과 팀원분들께서 세부 사항들을 신속하게 준비해 주셨고 제 가족도 여행 준비를 시작했어요. 아직 모든 걸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 마르셀은 그저 비행기를 타는 것에 신이 나 있었어요. 그의 에너지가 저를 미소 짓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휠체어에 앉아 공항으로 옮겨지기를 기다리며 감정의 파도가 저를 엄습했어요. 오랫동안 제 두 번째 집이 되어준 이 병원을 둘러보았어요. 익숙한 복도, 친구가 된 동료들, 언제나 확신을 주던 이곳에서의 기억들,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난다는 사실이 무척 아팠어요. 마리가 제 곁에 무릎을 꿇고 제 손을 꼭 잡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을 거예요.
저는 목에 걸린 감정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비행기에 탑승할 때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어요. 한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으로 그 답을 찾아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희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새롭고 조금은 낯설었어요. 마리와 마르셀이 저를 부축하여 비행기에서 내리자 서늘하고 상쾌한 공기가 새로운 세상에 왔음을 느끼게 해줬어요. 공항은 분주했지만 친절한 직원분들이 잘 안내해 주셔서 편안했어요. 한국어와 영어로 쓰인 안내판들을 볼 수 있었고 밝고 환한 색채와 조명이 반겨주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긴장과 희망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서진우 선생님께서 병원 입구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분은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셨고 제 심장은 좋은 의미로 조금 빠르게 뛰었어요. 병원은 매우 현대적이고 깨끗해 보였어요. 반짝이는 바닥, 충분한 빛이 들어오는 큰 창문, 그리고 편안한 대기실들이 인상적이었어요. 모든 것이 차분하고 질서정연했어요. 멀리 떨어진 나라의 병원에 대해 상상했던 것과는 정말 달랐어요. 병원 안에서는 의사와 간호사분들이 빠르고 자신감 있게 움직이고 계셨어요. 그분들은 과정의 모든 단계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제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특별한 검사실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세부 사항이 꼼꼼하게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제 생명이 그분들에게 정말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의 행동과 다정한 말들이 저를 안심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어느 날 아침, 수술 전 마지막 검사를 위해 밝고 조용한 방으로 안내받았어요. 그 방은 새로 정돈된 침대처럼 깨끗하고 상쾌한 냄새가 났어요. 한 간호사분께서 다정한 눈빛과 부드러운 손길로 바이탈 체크를 해주시면서 안심시키려는 미소를 지어주셨어요. 이곳이 예전 병원과 얼마나 다른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기서는 모든 환자분들이 세심하게 보살핌과 존중을 받으셨거든요. 저는 점점 한국의 의료가 제가 한때 믿었던 것보다 더 앞서 있고 환자들을 따뜻하게 돌봐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날 서진우 선생님께서 다시 제게 오셨어요. 선생님께서는 수술 계획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뒤퐁 교수님, 저희는 생체간 이식을 진행할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건강한 분, 보통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분 간의 일부를 기증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수술은 약 10시간 정도 걸리겠지만 저희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그의 말씀을 귀에 깊게 들었어요. 두려움과 동시에 설렘이 가슴속에 스며들었어요. 가족들의 얼굴, 마리의 다정한 눈빛과 마르셀의 작고 희망에 찬 미소를 생각하며 이 과정을 믿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수술 전 몇 시간 동안 저는 병원 복도를 거닐었어요. 다른 환자분들이 의사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 두려워하는 환자들을 다정하게 위로해 주시는 간호사분들, 그리고 대기실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가족들을 보았어요. 모든 것이 차분하고 통제된 느낌이었어요. 배경으로 흐르는 부드러운 음악 소리에 조금이나마 마음이 놓였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머리를 비우고 오직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에 집중하려 애썼어요. 그러다 수술 시간이 다가왔어요. 저는 휠체어에 실려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수술실은 밝은 조명으로 가득했고 최신식 장비들이 깔끔하게 정렬되어 있었어요. 서진우 선생님의 신뢰감 있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뒤퐁 교수님, 안심하셔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그 말씀은 제 귀에 맴돌았고 저는 눈을 감았어요. 두려움과 신뢰가 교차하는 감정을 느꼈어요.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진행되는 것임을 알았고 저는 이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수술 도중 시간이 마치 느리게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마취 상태여서 수술의 세부 사항은 알 수 없었지만 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세심하게 일하시는 의료진들의 모습 덕분에 강한 평온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의사분들은 정밀하게 움직이셨고 간호사분들은 기계의 신호 하나하나에 빠르게 반응해 주셨어요. 마침내 제가 깨어났을 때 회복실에 있었어요. 제 침대 옆에 앉아 마리가 마르셀의 작은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가장 먼저 들린 것은 서진우 선생님의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 말을 듣자 따뜻한 안도의 감정이 온몸을 감쌌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깨끗하고 밝은 방, 그리고 다정한 미소를 지으시는 의료진 분들이 보였어요. 저는 이 한국에서의 여정이 단순한 치료를 넘어 희망과 보살핌,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기적임을 깨달았어요. 어느 맑은 아침, 저는 오랜만에 몸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으로 깨어났어요. 창문으로 부드러운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웠고, 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서히 눈을 뜨자마자 마리가 웃으며 제게 인사를 해주시고, 마르셀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작은 손으로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게 또 다른 인생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신했어요. 저는 꾸준히 회복되었고 작은 기적들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매일 한국의 의사와 간호사 분들께서 제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 주셨어요. 다정한 목소리로 말씀해 주시며 회복 과정의 한 단계 한 단계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분들이 제 건강을 진심으로 아끼신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다정한 말 한마디와 세심한 배려에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어요. 회복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창밖 세상을 바라보고 지난 일들을 곱씹었어요. 병원은 조용하고 차분했으며 깨끗하고 밝은 복도는 저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어느 오후 서진우 선생님께서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제 옆에 앉으시며 뒤퐁 교수님께서 아주 잘 회복하고 계세요. 간도 잘 치유되고 있고 대단한 회복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 제 마음 한구석에서 따뜻한 빛이 퍼지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너무 걱정했었는데 이제는 이 여정이 저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주고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서진우 선생님의 말씀은 저를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만들었고 어쩌면 제가 여기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회복하면서 저는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더 많이 배우게 되었어요. 의사와 간호사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이 사용하는 기술과 첨단 장비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물어보았어요. 그분들은 인내심을 갖고 모든 것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에서는 기술뿐만 아니라 각 환자를 마치 가족처럼 돌보는데 중점을 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죠. 진정한 의학은 기술과 따뜻한 마음이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느 날 저는 병원 정원을 산책했어요. 정원에는 형형색색의 꽃들이 만발해 있었고 가지치기 잘 된 나무들과 맑은 하늘을 반사하는 작은 연못도 있었어요. 정원길을 걸으며 깊은 평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상쾌한 공기와 자연의 아름다움 덕분에 저는 다시 한번 인생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어요. 파리의 수술실에서 보냈던 힘들고 긴 날들을, 그리고 한때 우리 시스템에 대해 자부심을 가졌던 기억들이 떠올랐지만 지금 이 평화로운 한국의 정원에서 저는 새로운 것을 배웠어요. 익숙한 것 외에도 인생에는 항상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는 걸요. 제 생각은 자연스레 미래로 향했어요. 마르셀의 밝은 웃음과 마리의 사랑스러운 눈빛을 생각했어요. 그들과 함께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걸 알았어요. 또한 여기서 배운 것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제 경험은 단순한 치료를 넘어 겸손과 희망, 그리고 다정함에 관한 소중한 교훈이었어요. 이 교훈들을 프랑스로 가져가 동료들과 나누고 앞으로 한국의 의사분들과 협력하여 두 나라의 강점을 합친 새로운 치료 방식을 만들고 싶다는 꿈도 생겼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제 감정과 마음의 변화를 일기장에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간호사 분들의 따뜻한 미소, 서진우 선생님의 명료하고 정확한 말씀, 그리고 제 마음을 정리할 수 있게 해준 평화로운 정원에 대해 적었어요. 심지어 몇 가지 간단한 한국어 단어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와 안녕하세요를 연습하며 저를 도와주신 분들께 제 존경과 감사를 전하고 싶었거든요. 이제 돌아보면 제 인생은 상상도 못할 만큼 변화했어요. 한때 최고의 의학은 제 나라에만 있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희망과 치유는 세계 어느 구석에서나 올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한국은 진정한 돌봄이 국경이 아닌 마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어요. 살아가고 배우며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요. 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많은 날들이 남아있고
미래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제게 주어진 소중한 선물, 즉 두 번째 인생의 기회를 항상 마음에 새기며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리고 그 선물을 통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다정함과 따뜻한 마음, 희망을 전하고 싶어요. 오늘 저는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처럼 느껴져요. 이제는 단지 자부심 넘치는 프랑스 의사가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와 치유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한국에서 보낸 시간에 늘 감사할 거예요. 그 시간들이 제게 영원히 변함없는 가르침을 주었고, 앞으로도 그 지혜로 다른 이들을 도울 날을 기대하고 있어요. 제 마음은 감사함에 두근거렸고, 매일 한국 사람들에게 조용히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